검증 전직 스타트 한희준 특검 쌍칼. 한동훈 내정자가 오늘 첫 출근합니다. 잠시 후에 출근길에 뭐라고 밝히는지 입장 직접 라이브로 들어보겠고요. 청문회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민주당에서는 반드시 한동훈은 낙마시키겠다라고 벼르고 있어서 청문회가 이 조국 청문회 열기 못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분석이 전망이 많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동훈 오늘 첫 출근, 청문회 본격 준비. 오늘 오전 10시 서울 고검으로 출근을 하고요. 그 이유는 고검에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무실로 첫 출근하는 겁니다.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수사 함께한 윤석열 사단이 이 한동훈 청문회 준비단에 대거 합류했다는 것도 이색적입니다. 청문회의 주요 쟁점, 아이폰 비번을 왜 비공개했냐라는 거. 글쎄요, 이게 뭐 주요 쟁점이 될 만할까요? 문제 삼는 분들에 따라서는 문제 삼을 수도 있겠죠. 추미애 전 장관이 아이폰 비밀번호 왜 안 풀었냐 당시에 격분한 바 있고, 박범계 장관은 최근에 한동훈 내정자가 검찰 내에서 무혐의 종결되자 아이폰 안 풀어서 그렇다라고 아이폰 탓을 한 바도 있습니다. 피의자로 입건 상태인 고발사주 의혹, 소유 중인 강남 아파트 전셋값 인상 등 재산관리 등등이 있다고 합니다. 청문회 쟁점은 사실 주변 잡기적입니다. 본질적인 건 당선인의 최측근으로서 정치 보복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게 민주당의 의심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얼마나 찔리는 게 많길래 벌써부터 정치 보복 운운하냐라고 국민의힘에서는 또 비판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병민 전 대변인, 네. 민주당에서 쌍칼, 정치 보복, 이재명 수사, 문재인 수사, 정치 보복하려는 거 아니냐? 어떻게 당선인의 측근을 다른 자리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 하냐? 국회와 싸우려는 거 아니냐? 협치도 끝났다. 뭐 다양합니다. 반응 어떻게 보십니까? 법무부 장관이 법에 주어진 제대로의 역할들을 다 수행하게 된다면 이런 우려들은 하등의 우려가 아닌 기우에 불과하다는 걸 잘 알고 있을 텐데, 민주당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 보면 과거 본인들이 했던 민주당 정권에서의 조국 법무부 장관,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얼만큼 남용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예.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사실상 놓게 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던 게 민주당 아닙니까? 예.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돼서 검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도 폐지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가면서 정말 법무 사법행정의 개혁을 위해 헌신하게 될지 아닐지에 대한 여부를 알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의도적으로 정치적 프레임을 걸고 들어오게 되는데, 결국 지난날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들이 보여줬던 비상식적인 일들에 대해서 그대로 거울처럼 비춰보니까 이런 일들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윤석열 당선인이 새롭게 정부를 꾸리게 되면서 과거와 다른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미래, 희망, 비전들을 끌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과거의 전임 정부가 했던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무언가 이 사법 권력들을 정치 권력으로 이용하고 이걸 통해서 정치적 보복 행태에 나서게 된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를 지켜보면서 박수치고 동의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자가 만약에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법무부 장관의 직이 아니라 검사로서 있지 않습니까? 검사장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결국 본인이 어떤 위치에건 주요 직책에서 검찰 내에 있게 된다면 한동훈 검사장이 이끌고 있는 수사팀의 수사를 민주당은 그냥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겠습니까? 어떤 수사든지 간에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공격하기 시작할 건데, 차라리 검사로서의 수사가 아닌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가는 행정개혁을 이끌고 가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 오히려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새롭게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신선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제 뭐 법사위에서도 굉장히 한동훈 내정을 두고 뜨거웠는데, 김영주 의원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반대해요. 이제 청문회 국면이 들어섰는데 한동훈 내정자를 1순위로 지금 찍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반드시 낙마시키겠다.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은 아니 해보지도 않고 정치 보복한다라고 단언하는 게 어디 있냐. 추미애, 조국, 박범계 전임 장관들, 전현직 장관들을 통해서 민주당이 정치 보복 등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라는 김영민 대변인의 말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바둑을 두고 있는데, 바둑을 두고 있는데 윤 당선인이 한 수를 두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한 수를 두었죠. 예. 원래는 아마 검찰총장 정도 내정하려고 생각했는데
말이 많을 것 같으니까 아예 차라리 좀 더 거의 비슷한 급이지만 정치적 중립이라고 표현되는 법무부 장관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수를 뒀습니다. 예. 그 한 수가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하면 민주당이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대장동 상설특검을 해서 되겠냐? 혹은 중대범죄수사처, 뭐 한국형 FBI를 법무부 장관 밑에 두면 되겠냐? 아하. 이런 문제를 던지는 거예요.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예. 그래서 전략을 다시 수정하거나 아니면 상설특검 방지법을 다시 재개정하거나 예. 이런 어떤 한수 뭐랄까 한 발 후퇴하면서 새로 전략을 짜야 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략이 지금 다 헝클어졌다. 예, 어제 한수로 인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한수를 둠으로써 당선이 둠으로써 상당히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지금 과감하게 추진하고 또 시급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그 수가 과연 오히려 윤석열 그 당선자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말하자면 후보자가 장관이 됐을 때 오히려 모든 그 권한을 다 통째로 더 쉽게 예. 파헤치기 좋게 할 수 있지도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수여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무리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계실 때 이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된다는 것도 버거운 상태고 예. 정의당까지를 포함해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를 멈출 수 있는 재간도 없는 상태고, 그러면 시점으로 보면 5월 10일 이전에 이 문제가 해결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민주당으로서는 의총을 열거나 전체 회의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무조건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더 오히려 자문하게 만들거든요. 뭐가 겁이 나서 그렇게 따져보지도 않고 반대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동훈 검사장도 여러 가지 들어가 보면 부인의 로펌 현재로 해서 이해충돌의 문제라든지 뭐 타워팰리스에 너무 고층 아파트에 산다든지 뭐 여러 가지 너무 고층이다. 인수위 과정에서 후보 검증 과정에서 한번 여러 가지 문제가 될 만한 걸 얘기해보고 그다음에 이야기를 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게 바둑으로 비유한다면 민주당이 여러 가지 수를 두고 있는데 예컨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서 뭐 한국형 FBI를 법무부 장관 산하에 두는 등 여러 가지 수들이 있는데 그 길목에 그럼 법무부 장관 한동훈 딱 이 수를 넣어서 민주당이 전략상으로 좀 후퇴를 하게 되는 측면도 있다. 상당히 김영주 의원님의 흥미로운 의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